사람들의 목소리 하나 이야기해드릴까요? 우리 지금 김준혁 교수가 그 수원에서 박강원하고 붙으려고 그래요. 와! 그런데요. 김준혁 교수가 뭐를 하려고 하면 박강원이 온통 전화를 해가지고 방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민주당의 그 민주주의입니까? 자, 자신 없으면 내려오고 그 도전들을 그 견뎌낼 수 있으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컨텐츠로 그리고 좋은 그 설득 내용으로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하면 되잖아요. 누구요? 주제가 두수 없는 거는 박사님 아니에요 혹시? 네? 그거 배 올려서 박사님 아니에요? 속으로 지금 어느 놈이야 이게. 속으로 진짜 예의 없는 놈 라고 지금 속으로 한참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박사님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었어. 예, 참 지금 우리 이 공간이 상당히 모순적이에요. 어떤 모순이냐 하면 당대표이자 개량을의 지역위원장인 이재명 대표는 작은 차이보다 큰 차이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는 지금 작은 차이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뭐 저도 처음 꺼낼 때 우리 김준혁 교수가 수원에서 지금 현 원내대표로부터 불공정한 경쟁을 강요받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잠시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나 그다음에 우리 박예슬 기자가 단계역화. 박예슬 기자는 이제 아주 이제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고요. 저는 실질적인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수박 또는 수박 새끼들 이런 단어를 이제 저는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모순적이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만약에 다른 언론이 받으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재명이 사주해서 반격파 또는 수박 심지어 원내대표까지 공격했다. 그것도 대양을 지역위원회에서 이렇게 각이 딱 나오는 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행사가 상당히 위험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양 모였으니까 기양 한풀이 하풀이 살풀이 다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토론회가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분노들을 표현하고 혹여 저희들이 거들 게 있으면 또 거두는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김준혁 교수나 박예슬 이사처럼 제가 여기에 오면서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고 어떤 의미고 대표가 어떤 생각으로 했을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급한 김에 빨리 정했겠지. 아주 이 일상적인 정치적 행보 속에서 해설을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한 사람하고 개양을 오면서 정조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 화려함에 그 다음에 서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정하지 않았냐는 박예슬 기자의 이 몽구한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역시 나는 생각이 없는 놈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없는 놈이 마이크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예. 누구야? 내 누굽니까? 내 누굽니까? 누구 이름 적어놨다. 그래서 안 해, 나 삐졌어. 아니. 지금 이제 이 주제 하나가 나왔잖아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줘라. 네. 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아까 정조 이야기를 통해서 상하, 좌우, 뭐 사방,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그게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대동세상이 뭐야. 그리고 요걸 갖다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청래가 그렇게 하잖아요. 장로도 법 앞에는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된다. 마누라도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쭉 같은 선상을 가지고 지금 타고 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게 뭐예요? 공정이고 상식이죠. 네.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을 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네. 청룡이 모기한테 물려 죽을 가능성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당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뻑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다음에예요. 그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 다음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권한이 뭐가 있어요? 돈 내는 거 있죠. 돈 내는 거. 의무는 있죠. 그게 의무죠. 그 다음에 아무한테도 제대로 된 그 홍보 과정도 제대로 된 논쟁도 없이 특별 당규를 여러분한테 던져놓고 찬반 투표하게 하는 게, 그리고 투표하는 게 권한이에요? 아니요. 강요죠. 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현재 당내의 기본적인 민주주의 수준이고 공정의 수준이고 상식의 수준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타파할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데, 그 끓는 거를 양문석을 부른 거는 신나게 쌍욕해 달라고 부른 거고, 그리고 김준혁 부른 거는 아주 학문적으로 접근해 달라고 부른 거 같고, 그죠? 또 박예수에 부른 거는 이쁘게 이렇게 세게 이야기해도 기분은 좋고 불쾌하지 않는 그런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박수만 안 쳤으면 또 딴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그만하려고 박수를 쳤어요. 그들도 윤석열을 비판해요. 그들의 페이스북이나 SNS를 보면 윤석열을 비판해요. 근데 아무도 언론이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선일보에 한번 놔야 되겠다 하면 이재명 한번 줘주면 반드시 나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함께하는 매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조중동에서 자기들이 아무리 유명해 봐봐야 자신들의 당락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조중동을 그렇게 조중동에 키워줬던 금태섭이 지난 총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무명 강선인가요? 네. 한테 한 방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당파성 부재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당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공정한 채 하면 안 돼요. 민주당을 대외적으로는 무비판적으로 수비를 해야 돼요. 안을 향해서는 왜 저런 짓을 했냐고 강하게 비판을 해야 돼요. 밖으로 나갔었을 때는 외부를 향해서는 철저하게 민주당을 옹호하고 수비하고 편들어주는 게 당원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안을 향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비판하면서 제발 좀 당원 노릇하기 좀 힘들게 하지 마라 라고 비판하는 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권리란 말이에요. 이게 당파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이러한 당파성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골수골통들에게 잘 보이려고 말을 하는데 아무도 보도를 안 해줘. 보도를 안 해주니까 이재명 대표를 치고 김남국을 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미운 거예요. 정말 저는 그들이 바퀴벌레라고 생각을 해요. 고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밟아 죽이고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지역위원장 한 7년 정도 지역위원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남토양에서 지역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행사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유명 정치인들 어서 오십시오. 서울에서 유명 정치인들이 오던 유명 연예인을 모셔와서 강의를 하던 100명을 못 모으니까 그렇잖아요.
100명을 모으기 힘들기 때문에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게 엄청난 그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돈 들이고 시간 내고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텅텅 빈 그 강당에서 행사를 진행을 했었을 때 보면 여러분들도 많은 행사들을 해봐서 아시죠? 그 느낌. 그런 그 당혹스러운 것들 때문에 행사를 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정치 아카데미든 뭐든 이제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도 오면 맨날 이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오는 한 10명 전후의 그 당원들, 우리 이제 행인들 주로 오셔서 그래 자 말을 잘하나 뭐라 이게 일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뜨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제가 새로운 이제 지역구를 정하고 현장에 들어가면 제가 지역위원장이든 아니든 말 그대로 매주 정치 아카데미를 양무식 정치 아카데미를 열어서 거기에 있는 다만 5명이라도 모이면 그들을 향해서 제가 준비한 1시간짜리 강의를 하든 토론을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저는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일상화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일상화되면서 자체적으로 조직이 되고 교육이 되고 박가리가 되고 하면서 좋은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박영선 기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원들 3%가 지지하는 원내대표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과반수가 지지해서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이냐라는 거예요. 여기 의미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고립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당원하고 원수질라고 작심을 했어요. 그리고 당원들하고 싸우려고 작심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와, 여의도에 있는 자들과 아닌 그 당원들의 의식적 괴리가 97%가 나네요. 거의 97%가 난 거잖아요. 네, 소통이 안 되죠. 예. 우리 당연히 안 뽑을 거예요, 이제. 소통이 문제가 아니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창안지 4년을 했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있는 놈, 잘 나가는 놈, 센 놈, 높은 놈, 그 놈들하고 전심전력 하다가 보니까 4년이 지나갔더라고. 일반 방송과 통신에 있어서 바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잘난 거예요. 그리고 내 실력으로 간 거야. 그래서 왜? 라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동명고성에서 3번 떨어지지 않았으면 이거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요. 네, 그래서 기득 끊은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차관되면요, 이제는 영원히 차관급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라이 짓을 안 하면 여기서 챙겨주고 저기서 로펌에서 챙겨주고 해서 그 급으로 살다가 좀 정권 바뀌면 또 장관 가고, 다 김현장 출신들이 왜 그렇게 장관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는 과정이 이재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여러분 중간에 절대 박수 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 좀 길어요. 한 3분 정도 걸려요.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수박들이에요.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노무현 정신이 뭐예요? 왕따의 전형이 노무현 아니에요? 비주류의 전형이 노무현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학교라는 졸업장이 없는 사람이 노무현 아니에요? 맞습니다. 고졸이라고 다른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아이고 새끼 고등학교밖에 안 놓은 새끼가 이렇게 하면서 노무현이 세상을 뚫고 나온 게 그게 노무현 정신 아니에요? 맞습니다.
앞서 쭉 이야기했던 내용의 대동세상이고 공정과 상식의 노무현의 단어는 뭐예요? 반칙 없는 세상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고졸 출신으로서 수많은 반칙에 손에 봤던 노무현이 거기에 대한 그 평생의 삶의 그 한 맺힌 것들, 나 같은 사람들, 고등학교 졸업한 나 같은 사람들이 결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반칙 없는 세상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재명, 노무현보다 좀 더 심하죠? 중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대동세상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계급장, 나의 졸업장이 왜 중요하냐?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고 현재 우리의 위치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지금 이재명을 공격하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좋은 대학 나오고 재선 3선, 4선, 5선 했던 사람들이 알보고 졸로 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국회의원 할 때 이재명이 2008년에 부대변 인정 시켜달라고 뛰어다녔다고 그렇게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한 자리 시켜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쌤 있잖아요. 2008년에 이재명과 2022년에 이재명과 2023년에 이재명이 같나요? 이 시각들이 계속해서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는 시각이에요. 이 시각을 바꾸어야 되는데 이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 싸우는데 여전히 이재명은 당에서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비주류예요. 내일 모레 또 그 압축거리는 것들이 다 동화 가서 노무현 정신 이야기 할 거예요. 도대체 노무현 정신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이 노무현 파리에 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무현 파리를 하고 있는데 그 노무현 파리 속에서 가장 피해자가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쟁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폭로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들을 끌어내야 된다는 게 오늘 이 자리의 이유 아닙니까? 역시 수박사과 양문석. 아니에요. 하지 말라 했잖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 한번 합시다. 수박사과 하면 양문석 얘기해 주세요. 수박사과 양문석! 양문석! 이재명 이현씨예요. 아니 그런데 중대 넣은 게 어땠어? 상관없어. 나 진짜 좀 그래요. 중대 넣은 게 어땠어요? 그리고 내가 전문대 나온 게 어땠어? 어때서? 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예나 소나 다 대통령을 꿈을 꿔요. 그때부터. 노무현도 했는데. 노무현도 했는데 이 노무현도 했는데라는 전제가 뭐냐면 고졸 출신도 했는데 야구하는 이 택도 아닌 학력주의가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도 60대, 70대들이 양문석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요. 양문석 누구예요? 진주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성균관대학교 나왔어. 이게 양문석에 대한 첫 소개야. 이게 60대 후반에서 70대, 80대들이 사람을 소개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학교, 대학을 가지고 평생을 얻어먹어. 평생을 얻어먹어. 이것도 깨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깨야 돼요. 누가 깰 거예요? 서울대 노놈이 깰 거예요? 우리가 깨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보다 못 살았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고생했겠는데. 그럼 우리 마음 알겠지.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안 나왔다. 대학도 댕기는 둥 나는 둥 했다. 그럼 우리 마음 알겠지. 그러면서 이재명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적인 이 요구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받았던 그 서러움들을 내 새끼들에게, 내 주변에게는 안 물려주고 싶어서
지금 이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이 모여가지고 대도 안 하는 소리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소리 계속하세요. 그래서 박수 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가 뭐예요? 양문석한테 정치가 뭐냐고 한 번만 물어봐주세요. 정치가 뭡니까? 양무석님.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 힘이 없으면요, 옆에서 쪼그리 앉아서 같이 울어주는 거고요. 조금 힘이 있으면요, 그 떨어지는 눈물을 닦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큰 권한이 있으면요, 1년에 하루라도, 명절 하루라도 그 얼굴에 하나 미소 한번 띄워주는 게 양문석의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요, 이거 순 구라예요. 자꾸 나에게 너 왜 정치해? 라고 물어보니까 양문석이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야. 너 왜 정치해? 할 때 그때 달라요 없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할 때는 이재명과 노무현과 정조라는 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한번 깨보면서 아 이런 사람들 비주류들이 세상을 바꿔야 주류가 한번 뒤집어지고 세상이 좀 나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아 비주류가 새롭게 공정과 상식을 향해서 대동 세상을 향해서 반칙 없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의 도구가 되겠다. 나한테 시켜주면 내가 진짜 잘할 텐데 이런 게 지금 양문석의 정치고 그 다음에 인터뷰 할 때는 억수로 멋있게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물 이야기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주위에서 많이 지켜봐주고 견제하느냐에 따라서 이 초심이 유지되느냐 안 유지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재선 3선 가면요 100명 만나면 95명이 아이고 의원님 아이고 의원님 시간이 나쁜가 봐요. 왜 웃자니로 욕까지 다 오시고 요지랄 할 거 아니야. 95명이 그러니까 지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새끼인 거잖아. 그렇게 떠받들고 재선하고 8년하고 12년하고 16년하고 20년 헤쳐먹으니까 국민들의 생각은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 저 무지렁이 애들이 저거가 뭐 한다고 1,000원짜리 당헌인 주제에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악성 팬덤이나 만들어가지고 정치 울리는 짓이나 하지 요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느냐면요 제가 그래서 문자 폭탄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게라도 항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 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의하고 저 새끼는 조지가 된다면 문자 폭탄 쏴주고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네, 맞아요. 네가 잘나서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언제든지 너를 끌어내릴 수 있고 너를 아웃시킬 수 있어 라는 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역구 출마 예정지를 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좀 지가 유명하다고 지역에서 박하리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밟고 들어가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맞아요. 또 맞습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여러 차례 입장이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서른 지역 이야기하고 홍영표 지역 이야기하면서 쭉 몇 군데 이제 이야기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히 헌신적으로 그 사람들의 그 수박집들을 분개하면서 또 밭을 갈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니보다 조금 더 유명하니까 니 좀 비켜줄래? 이게 그 수박들하고 양수 뭐가 달라?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고민이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이 바뀌는 거는 조율에 실패한 부분이고 조율에 실패하면 제가 비켜야죠. 갑자기 낙하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내가 니보다 더 좀 유명해. 니보다 내가 더 잘 싸울 수 있어. 너 비켜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박사님, 근데 너무 점잖게 사고를 하셔서 너무 점잖게 나가시다 보면 너무 상식적으로 나가시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은 그 거친 야성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양석이 좀 점잖게 보여요? 아니요. 아니요. 더 이상 보이는 게 약속하게 점잖은 게 보여요? 아니에요. 아, 저는 매생이 그래도 지성인이십니다. 지금 생각났는데 충청권 어떠세요? 왜요? 호텔권은 왜요? 기존에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을 몰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국힘당을 가려고 했는데 국힘당에서 안 받아줘서 민주당을 왔다. 그런데 그 민주당에서 이른 잘했지만 정치색은 국힘당 정치색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죠.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뭐 그런 분들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는. 그러니까요. 네. 저 뒤에. 그 자리가 어디예요? 아 잠깐만 이 양무수 청문회 아니죠? 예, 뭐 제가 페이스북에도 종종 쓰지만 참 민주당 당원 노릇하기 힘들다라는 게 이제 지난해 여름 전당대 룰 개정부터 최근에 특별 정부까지 지속되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제 힘들어 하셨어요. 진짜 못 해먹겠다 당원 노릇 하면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버텨야 된다라는 그 다수와 정말 힘들어서 나 그냥 나간다 하고 탈당하는 그 소수가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똑같은 건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겨우 이 과정의 성과가 뭐냐면 최고위원들이 대의원들 폐지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박찬대 최고, 정청래 최고도 이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대의원제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한 칸 한 칸 따내는 과정들이 우리의 속도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속도 자체가. 자, 도봉투 터지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여기에 제도적 부분은 대의원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의원제 폐지 이야기를 하고 그게 벌써 2-3개월 지났는데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의 개인적 소신 발언으로 대의원제 폐지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룰 문제 아까 우리 김민호 교수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공정과 상식 윤석열한테는 기대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재명의 민주당에게는 기대해야 되고 요구해야 되고 관철 시켜야 되는 공정과 상식의 문제인데 왜 또 똑같이 튼 라인에서 뛰게 하지 않느냐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5,000명만 관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전화 김준혁 교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지역구에 한 18만 명 정도 돼요. 10만 명에서 18만 명 정도 되면 내가 문자를 보내면 18만 명을 향해서 나는 보내야 돼. 근데 그들은 걸리면 한 5천 명한테만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5천 명은 5천 명대로 전 시민 18만 명, 18만 명대로 서로가 그 대상을 두 개를 놓고 경쟁하는 거 아니야? 50%니까. 근데 우리는 대의원에 대해서 또는 권리당원에서 모르니까 18만 명 무작위를 향해서 날려야 돼. 이런 게 게임 왜 룰에 공정하냐? 이게 반칙 아니냐? 특権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계속 특히 이제 인천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열심히 싸웠고 그 싸움의 성과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급한데 나와 함께 이 싸우는데 뒤로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옆에 돌아보면 몇 명만 남아있고 앞은 첩첩산중이고
이게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갈 거냐? 안 할 거냐? 방치할 거냐? 아니요. 라는 부분에서 아니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단한 이 걸음들을 함께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훅 하고 성과가 났으면 좋겠는데 훅 하고 성과가 안 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당대표를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점에. 근데 당대표가 처해진 더불어민주당 내의 정치적 입지를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체포 동의안이 들어갈 거다 이 한마디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발목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당뇨들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당뇨들은 대부분 기존의 거대 개파들에 의해서 들어왔던 당뇨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자신들의 그 보스들의 그 노선을 계속해서 채택하니까 속도를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들 안 움직이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안 움직이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외부에서는 그 대표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딱 이 꼭지점에 몰려서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난주 최고위원회인가요? 당내 혁신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당내 혁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결심을 하는구나 하고 있는 그 중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재명 대표와 확고하게 당내의 대대적인 그 혁신안을 다시 한 번 더 짜지 않을까라고 미루어진 작인데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그 돈봉투 사건, 그 다음에 그 남국이 코인 사건, 그 다음에 뭐 우리 김용민이 그 다음에는 나다, 나를 치고 들어올 거다, 뭐 이제 이런 이 예상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 다치는 쪽이 이재명 대표를 도왔던 사람들이 다 다쳐요. 그죠? 이재명 대표를 도왔던 사람들이 다 다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당내 정치 환경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와 함께 현재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참다고 봐요. 그거를 노리는 거지요. 아니요. 정치 상황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계속 칼을 찔러대고 그 다음에 서로 손목을 잘라내고 하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도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요. 싸워야죠. 그 상황까지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칼 들고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면 그 속도는 지금 이렇게 더디게 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떤 때는 누구를 향해서 욕을 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시간이 축적되고 누적되면서 빵 하고 터지는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뭉쳐서 저희들이랑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문석의 역할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악성 팬덤의 정치 훌리건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게 양문석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양문석보다 좀 더 유연한 김준혁은 좀 더 중도를 이 탄탄한 이 악성 팬덤의 베이스를 놓고 좀 더 중도를 향해서 많이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그 다음에 이 온화한 표정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표정도 안 되고 지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김준혁은 지적하셨던 말씀처럼 이직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어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양문석과 김준혁이 이제 정치 지망생으로서 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한국 정치가 잘못했던 부분이 뭐예요?
개나 소나 다 2번한테 가가지고 표 달라고 지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 안에 있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역차별하고 소외시켜 온 게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치 발전사에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 역할을 이제 그렇게 한정해요. 뭐 양문석 알던 예전에 양문석 알던 사람 너 왜 그래? 너 예전에 상당히 중도적이고 선비적이었잖아. 지랄이라 나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니도 바닥에서 3번 떨어져봐. 라고 이제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치하는 놈들이 지가 행정 전문가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재명이 상대적으로 뛰어나게 보였던 게 정치는 정치가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 공무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밖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거 절차적으로 안 된대, 이거 법적으로 안 된대, 이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대.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검토했는데 그 내부적인 갈등이 많아. 이거는 업체들끼리의 그 싸움이 많아서 안 된대. 개치라는 그럼 말라고 정치를 하고 말라고 선출직 나가 말라고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대통령 하려고 그래. 그죠? 그 말을 가장 잘 활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이거든요. 저는 공무원들에게 얹혀가면서 정말 나하고 친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나보다 공무원을 더 믿는 시장, 나보다 공무원을 더 믿는 도지사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꼭지가 돌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재명을 존경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와, 시장이 저거를 할 수 있어? 저거 도지사가 저 정책을 할 수 있어?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엄청난 정책적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도 해봤잖아요. 옛날에 이명박이 좋아하던 한때 나도 해봤잖아. 라떼 아저씨잖아. 나도 한때 해봤잖아. 근데 나의 상상력과 양문석이 그 당시 저하고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제가 2010년에 들어갔었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2010년 그 선거죠. 그 양반은 성남시장으로 들어갔고 저는 대한민국 차관으로 들어갔고 급이 제가 그때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이 페이스북을 보면서 하던 그 기억들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던 때도 종편에서 모두 이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을 욕할 때 양문석이 이 옹호하는 그 유일한 그 패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점은 딱 한 가지예요. 본인 스스로가 기획합니다. 그리고 되는 쪽으로 검토합니다. 대부분의 그 행정을 하는 행정소장들은요, 본인이 생각해서 검토를 시킵니다. 공무원이 안 된다면 접습니다. 어떤 법을 가지고 오더라도 법적 근거를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뛰어나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우리가 이 정권을 빼앗겼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공무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그 공무원, 이 정부직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한계들을 드러냈다라고 평가하고요. 절대 이재명의 대한민국에서는 그 꼴 안 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특별당규 40% 가량이 반대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죠? 몰라서 반대하는 23% 투표율에 40%, 그래서 한 25만 정도가 투표를 하고 한 10만 이상이 반대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냐면요, 몰라서 이번 찍었던 사람들이 쌤 있었어요. 그럼 이 내용이 뭐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이거 하자고 하니까 찬성해줘야지. 잠깐 이 시점에서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지금 여기 안 됐어. 한번 해보세요. 에이, 다 반대했죠. 나 반대했지. 예, 다 반대하셨죠. 다 반대했죠. 이 자리에서도
찬성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깨어 있는지. 자, 첫 번째 공청회 한 번 없었어요. 그죠? 찬반 토론회 한 번 없었어요.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의 토론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몇몇 사람들의 이 페이스북과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입장이 밝혀지면서 그게 순식간에 뿌려지고 여러분들도 이거 반대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한 거죠. 불과 일주일 정도만 해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힘이에요. 이게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라고요. 비록 졌지만, 비록 통과시켰지만 40%에 가까운 조직되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요 여러분들 힘 빠져요. 이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태블릿 PC 문제가 상당히 첨예했던 부분들이 안민석의 태블릿 PC하고 변희재의 태블릿 PC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이제 변희재 대표하고 한번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하고 저녁에 이제 밥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둘이가 의기투합해 있더라고요. 최순실을 알릴 때 결정적인 태블릿 PC와 변희재가 지금 이야기하는 태블릿 PC가 달라요. 그래서 지역마다 단톡방 만들자. 박근혜를 칠 저도 때의 동감합니다. 이 양쪽의 대표 선수인데, 양쪽의 대표 선수인데 제가 한 30분 늦게 갔는데 의기투합했다라고 하면 변희재 대표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봄직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저도 들었어요. 최근에 변희재 대표하고 송영길 대표하고 전역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변희재 대표 이야기 들으면 함께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